자, 이번 시간 강의는 오일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문제를 보시면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생겼는데요. 실제로 복잡하게는 생겼지만은 그리시다 보면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일단 1번 본체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죠. 자, 본체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본체만 그려주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본체를 그리는 그 부분 안에 어떠한 부품들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안쪽에 구멍을 파는데 상당한 지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자, 오늘 이 노란 색깔 처리를 한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은요, 바로 오일실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오일실을 직접 그리라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일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구멍의 홀을 어떤 식으로 뚫어줄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고요. 또는 지금 축 사이에도 오일실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만약에 축의 한쪽 끝 부위에 이런데 오일실이 삽입이 되어 있다면 축 부위의 못따기에서의 치수도 지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일실을 가지고 본체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본체 부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는 과정을 일일이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그려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오일실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오일실의 치수를 찾기 위해서 적용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아셔야 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적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오일실이 지금 삽입되고 있는 그 사이에 축지름이 적용값이 되기 때문에 축지름을 잘 지금 여기에서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축지름이 곧 자, 이 베어링 보이시죠? 예, 앞에 강의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베어링의 호칭 번호에 의해서 지름값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02번이니까 자, 지름값이 얼마입니까? 자,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의 지름값은 12mm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를 이 부분을 12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규격집의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이 바로 오일실을 보고 계신 KS 규격집입니다. 자, 오일실의 그림은 실제로 이러한 식으로 생겼는데 보시는 이런 해치가 들어있는 이런 부분은요, 실제로 고무 패킹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아까 문제에서 보셨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문제상에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가운데 축이 껴 있으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이렇게 X자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도면상에서 X자라고 하는 것은 평면임을 도시하는 것이지만은요, 만약에 축 사이 위아래로 X자로 대각선으로 도시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오일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실제로 오일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문제상의 도시를 해줄 때는 간단한 간략도시법으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냥 X자라고 도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오일실로 봐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오일실의 안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축이 축지름이 얼마였었냐면 베어링의 호칭 안지름에 의해서 파이가 12m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이의 D값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축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축지름이 12mm라고 뚫려 있는 거였었고 그것에 의해서 가운데 폭과 D
전체 오일실의 지름값이 정확히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칭 내경과 그 다음에 전체 외경과 그 다음 폭을 이 부분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규격집에서는요, 쭉 순서대로 이 방향으로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또 이 방향에서 찾으시다가 치수가 없으시면 그 바로 다음 치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찾아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자, 호칭 내경이 아까 12에 해당이 됐었으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12mm를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외경의 지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치수가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래쪽에 있는 치수를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경 전체의 지름이 25mm가 된다는 것이고요. 폭은 7mm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오일실에서 찾으셔야 될 부분이 바로 호칭 내경은 12mm에 대해서 외경은 25, 그 다음 폭은 7mm. 일단 간단하게 이러한 부분을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일실의 폭과 전체 지름을 찾는 것을 해보셨고요. 오일실은 다른 부품들과는 틀리게 하나의 규격집을 한 군데서만 찾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일실을 삽입을 했을 때 조금 확대를 해서 보시면요, 오일실이 들어가는 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구멍 부분 등에 들어가는 그 못대기의 값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못대기의 값도 여기서 반드시 적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도면에서는 자,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이 자, 윗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축단의 못대기라고 해서 오일실이 들어가는 축 부분에 대한 못다기의 치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구멍의 못다기의 구석의 둥글기라고 해서 구멍 부분에 대해서 못다기를 어떤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축단의 못대기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구멍 부분의 못대기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미 우리가 그 폭과 그 다음에 전체 지름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폭이 7mm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 부분이 7mm가 될 것이고요. 자, 한쪽 부분에 L값과 그 다음 각도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구석의 둥글기가 지금 얼마 정도가 되어 있냐면은 자, 0.5mm 정도가 지금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조금 화면을 아래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 구석의 둥금이라고 써 있죠. R이 0.5mm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0.5mm 이상의 값을 넣어야 된다라고, 이상이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의 모서리의 그 둥글기는 0.5mm로 필렛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지금 R값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의 R값은 0.5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못대기 부분에 알파의 값은 15도에서 30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일반적인 교재 정답을 많이 보셔도요, 30도라는 값을 일반적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의 각도, 바로 이 부분의 각이 되겠죠. 이 부분의 각도를 30도로 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L값인데요. L값은 0.1b에서 0.15b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최소값을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0.1이라는 수치에 b값을 곱하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구했던 b값이 앞에서 7mm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0.1에 곱하기 7을 하게 되니까 자, 0.7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L값의 부분을 0.7mm로 도시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을 이제 오토캐드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치수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치수 기입을 하실 때 한 가지 더 봐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그 거칠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다른 부품들도 이런 규격집에서 보면은 삼각형으로 도시가 된 거칠기의 기호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V벨트나 그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삼각형 개수가 2개짜리는 다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삼각형 2개짜리는 X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삼각형 3개짜리는 Y라는 거칠기로 보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치수 기입을 하시고 나서 이 부분에 반드시 X와 Y의 거치기를 똑같이 넣어 주셔야지만 완성된 구멍의 못다기를 뚫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완성이 된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도면은요. 아까 처음에 문제에서 보셨던 편심 구동 장치의 본체 부분을 보고 계신데요. 아직 이 도면은 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간 관계상 미리 제가 도시를 해놓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그려주시고 나서 자, 이 부분들 보시면은 외곽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대로 자로 재서 넣어 주시도록 하시고요.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멍 지름들을 좀 많이 있겠지만 이 지름들을 다 이런 식으로 도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지금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들으셔야 할 텐데요. 오일실이 삽입이 되어 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시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도면을 다 완성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일단 제가 선이 약간 떨어져 있죠. 이 부분까지가 B값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현재 제가 7mm를 도시를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못다기의 치수를 마저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우스로 설명을 종료를 하고 마우스로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가지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 현재 이 끝부분은요. 제가 정확히 0.7mm의 치수를 떨어뜨려 놓은 부분이에요. 자, 끝부분에 바로 이 값이 L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 못다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선을 한 번 더 이렇게 막아 주시고요. 자, 못다기 처리가 되는 부분이 30도라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서 역시 X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고요. 자, 앵글 옵션을 사용해서 자, 30도를 미리 지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모서리에 자, 30도짜리 선을 미리 갖다가 찍어 놓으시고요. 자, 이 부분을 자, 살짝 이렇게 트림을 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살짝 미러를 해주시면은 자, 30도짜리 못대기 치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구석의 둥글기가 R값을 0.5mm로 해주시라고 했었기 때문에 자, 필렛 값을 사용해서 자, R을 지정을 한 후에 0.5를 지정해 주시고 모서리 2개를 필렛 처리를 양쪽을 0.5mm로 해주시면 간단하게 오일실이 삽입되는 구멍의 못대기를 여러분들은 다 완성을 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쪽 왼쪽에도요. 오일실이 말고 멈춤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만 정확히 보시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다음번에 막히는 부분이 없이 그 부분을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부분에 자, 해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해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결과물만 보여드릴 테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바로 해치를 한 상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반드시 그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또 복잡하게 치수기입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치수기입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도면을 출력했을 때도 그렇고 이러한 못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확대도를 빼서 봐주셔야 하는데요. 자, 확대도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아까 규격집에서 봤던 B값이라든지 구석의 둥글기 값이라든지 못딱이 값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 정확히 확대를 해서 묶어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묶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때 지난번에 그 V벨트에서처럼 역시 엘립스로 묶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한데요. 자, 엘립스 단축키 이 L을 넣어주시고 자, 묶어줄 때 오스냅이 좀 걸리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오스냅과 같은 버튼들을 좀 꺼주시고 자, 이 부분을 정확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작하게 묶으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 양쪽 두 개 점을 잡아서 일단 지름을 잡고 살짝 납작하게 해서 너무 납작하게 뭐 모양을 내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길쭉하게 묶으시던 납작하게 묶으시던 여러분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치수가 반드시 원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묶어주시고 이 부분을 자, 가는 실선이니까 빨간 색깔 처리를 해서 묶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카피. 이때 그 카피를 하시기 전에 주의하실게요. 이 부분에 해치가 들어가고 있는데 복사를 해서 해치까지 다 들어가게 해야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걸 다 자르시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드를 사용해서 미리 해치들을 폭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선들이 따로따로 떨어지겠죠. 만약에 도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은 그때는 해치를 일일이 지우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시고 분해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카피를 다시 해서 자, 이 부분만을 적용해서 그대로 바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시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자, 엘립스의 바깥쪽만을 트림을 시켜서 잘라 주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지워주시고요.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주시는데요. 확대를 몇 배를 해야 되는 값은 뭐 무조건 2배를 해야 된다, 3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계신 교재들이 출판사가 뭐 여러 가지를 보시고 계실 텐데요. 정답의 교재를 보시면은 특별히 몇 배다라고 확대가 되어 있지 않은 교재들도 있고요. 어떤 교재들은 뭐 3배라든지 5배라든지 확대가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도시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나중에 치수 기입을 하실 수 있는 정도면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스케일을 가지고 이 개체를 2배로 확대를 시킨다면은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치수 기입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2배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일단 다시 취소를 했다가 자, 뭐 3배나 5배 정도로 하겠다 그러시면은 3을 넣어서 이렇게 3배 정도로 더 크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보시던 대로 자, 그냥 2배로 간단하게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치수기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까 보셨을 때 자, 치수기 위쪽에 아이콘이 준비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아이콘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명령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이콘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쓰시는 대로 요 아이콘들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명령어를 쓰시는 분들은 디멘전 상태에서 허리전탈이나 또는 버티컬이라는 명령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먼저 자, 가로 부분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부분이었었죠. 자,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7mm였었는데 2배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14mm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보시는 엠텍스트라고 하는 옵션을 일단 선택을 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의 치수를 바꿔 주셔야 합니다. 자, 가로를 지우시고 자, 7mm를 넣어서 자, OK를 시켜서 자, 먼저 7mm를 하나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자, 0.7mm가 되는 부분이었었죠. 역시 이 부분도 엠텍스트에서 M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0.7이라는 수치로 바꿔서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반지름 값이 있었죠. 자, 반지름 아이콘을 이용해서 그대로 얘도 지금 반지름이 R1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자, 엠텍스트를 적용해서 자, 0.5로 이때 R 값도 써주셔야 되겠죠. R 0.5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전체 지름을 아까 제일 처음에 25mm라고 찾았던 부분이 있었죠. 자, 25mm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전체 지름인데요. 실제로 잘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한쪽 부분을 잘라서 치수 기입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잘라서 치수 기입을 하는 부분은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까 25라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파이가 25, 반드시 어떤 분들은 그냥 딸랑 25만 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파이를 25라고 완전히 표기를 해 주셔야 하고요. 뒤에 가시면 구멍과 축에 대한 공차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에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오일실이 들어가는 구멍에 공차 값에는 무조건 대문자 H8을 꼭 넣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직은 무슨 소린가 하고 잘 의아해하셔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번 그 오일실과 멈춤링이 끝나는 강의대로 치수기과 구멍에 공차를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잘 이해가 가시지 않는 분들은 뒷 강의에 가서 구멍과 축 공차에 대한 설명을 먼저 보시고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일단 치수 기입을 한쪽 지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략적으로 찍어서 치수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아까처럼 엠텍스트를 또 선택을 해 주셔야 하고요. 자, 파일을 일단 이 기호를 지우시고 파일을 넣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자, 파일을 하나 찍으시고요. 자, 그리고 지름이 25였었고 자, 대문자로 H8이라고 하는 공차를 넣어 주셔야 한다고 했었죠. 넣어 주시고 OK 해서 자, 이 부분의 치수를 자, 이렇게 자, 뽑아 주시고요. 자, 치수는 한쪽 부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수를 자, 명령어 보이시죠? Explode 단축키 X를 사용해서 자, 치수를 전체적으로 글자와 치수선을 다 모조리 분해를 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브레이크를 시켜서 한쪽 부분은 잘라 주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다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디멘전 스타일에서 이 치수 보조선도 한쪽 부분만 나오지 않게끔 하는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이 기능, 그러한 기능들을 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쪽만 이렇게 잘라 주시는 것이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못대기 부분에 30도가 남아 있었죠. 자, 각도 치수를 이용해서 자, 직선과 각도선의 두 변을 찍어서 자, 이 부분을 그대로 30도로 뽑아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뽑아 주시고 나서 자, 치수 기입은 다 끝나게 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그 거칠기 기호를 설명을 드린 게 있었죠. 삼각형 2개짜리와 3개짜리. 자, 이 부분들은 자, 지금 만들어서 제가 삽입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거칠기 기호를 만들어서 결과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칠기 기호가
나온 게 보이시죠? 자, 갑자기 거칠기 기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적도 없는데 이것이 뭔가 지금 조금 애매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먼저 뒷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을 이 부분에서 제가 규격집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같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역시 거칠기 부분도 뒤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설명을 먼저 보시고 나중에 이 강의를 나중에 다시 한번 중복해서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윗부분이 우리 규격집에서 봤을 때 윗부분에 화살표가 삼각형이 2개짜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는 X라는 거치기를 사용을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무브를 사용해서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일단은 적당한 중간 부위에다 갖다가 찍어 주시고요. 자, Y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는 3개짜리의 삼각형이 있었기 때문에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거칠기를 집어넣어 주실 때는요, 거칠기가 들어가는 선에 각이 들어가 있다면은 거칠기도 같이 평행한 방향으로 똑같이 들어가 줘야 하기 때문에 X 같은 경우는 로테이트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로테이트 명령으로 얘네들을 전부 선택을 해서 자, 꼭지 부분을 잡고 살짝 보시면서 정확히 각도가 몇 도라는 건 없고요. 이 부분을 맞춰가면서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선에다가 선을 맞춰주시면 비슷한 각도로 같이 회전을 시켜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확대도를 다 보셨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글자를 적어 주시는데요. 자, 디텍스트를 넣어주시고 자, 시작점을 찍어서 지금 저는 디텍스트를 쓰고 있는데 혹시라도 m텍스트라는 명령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쓰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글자는 자, 한 5mm 정도 넣도록 하겠고요. 보통 우리가 확대도에서는 확대도 또는 스케일 또는 상세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정답들은 전부 다 맞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서 확대도라는 것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도 쓰고요. 확대도의 이름이 보통 우리가 기호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A냐 B냐에 따라서 뭐 C냐 붙여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A라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라고 주고요. 확대도 A. 그 다음에 몇 배를 확대를 했는지 보셔야 되겠죠. 지금 제가 2배로, 저 같은 경우는 2배로 확대를 한 거기 때문에 2대 1이라고 자, 이렇게 도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밑줄을 넣어주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넣으셔도 되고 넣지 않으셔도 되고 그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아까 제가 확대를 이 부분의 확대도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같이 도시를 해서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시선을 하나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지시선을 쓰시는데요. 보통 지시선은 우리가 이 명령어로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요. 지시가 되는 화살표는 보여지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도시를 하시냐면 자, 얘를 클릭을 해서 자, 일단 도시를 해주고요. 방향은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자, 클릭을 하고 자, 아래쪽을 보시면은요. 자, 엔터, 엔터 2번을 쳐주시면 m텍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죠. 이때 여기에다가 자, 지금 도시를 하려고 하는 자, A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 엔터. 자, 그렇게 되면은 A 값이 지금 도시가 됐죠.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시고요. 지금 A라고 하는 이 수치가 어떤 분들은 위에 나오는 거 아니냐, 왜 중간에 나왔느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크게 감점이 되시는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령을 이렇게 레이더를 선택하신 후에 아래쪽에 보시면요, 아까처럼 바로 점을 찍지 마시고요, 세팅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죠. 자, S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도록 하고요. 옵션에서 제일 끝에 어태치먼트 안에 언더라인에 대한 밑줄에 대한 옵션에 체크를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OK를 하시고 나서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엔터를 아까처럼 똑같이 2번 정도를 쳐주시면 자, 여기다가 A라고 하는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요. A 쓰고 나서 엔터를 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러한 모양을 나오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이 글자를 줄을 아래다 두고 글자를 위에다 쓰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명령어를 쓰실 때마다 항상 세팅이라는 걸 맞춰주시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한 번만 이렇게 꼭 처음에 맞춰주시면은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치수깁이 들어가실 때는 맞춰주지 않으셔도 이러한 모양으로 잡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일은 처음에 꼭 한 번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에 화살표를 좀 떼주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익스플로드를 해서 자,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분해를 해주세요. 분해를 하시다 보면은 색깔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화살표 부분만 지워주시고 자, 익스플로드를 해서 자, 선을 여기까지만 당겨주시면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선만 다시 빨간색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도 나중에 진하게 표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외형선처럼 똑같이 색깔을 이렇게 연두 색깔로 바꿔주시면 여기까지 하셨을 때 지금 본체에 대한 치수기만 빼놓은 상태고요. 지금 오일실에 대한 부분들과 치수기 또는 거칠기와 공차를 모두 다 넣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요. 이러한 본체 같은 경우에는 치수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지시선이라든지 다른 확대도와 중복되는 치수를 또 넣으신다든지 아니면 치수선들이 이렇게 겹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피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